보신 것처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감사원이 코로나 초기에 백신과 마스크 도입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되돌이켜 보면 그 당시 좀 서툴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면은 예. 감사원 법에 감사위원 회의라는 게 있어요. 예. 감사위원 회의는 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감사위원 회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요 감사 계획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8월 23일 날 그저께 2022년 하반기 감사 계획을 의결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겠다 그 이야기인데 예.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계속 팬데믹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문정부에서 그렇게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된 게 2020년도 11월 달이었거든요. 예. 파이자가. 그런데 그 확보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마스크 같은 대응을 잘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확보에 굉장히 주저주저했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한 4개월 정도 후인 2021년 3월 달에 백신이 굉장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백신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2021년 4월 달에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020년 11월 20일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예. 파이자 같은 거 선구매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 오히려 값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 선구매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그 백신 수급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불안이 있었던 3월보다 한 달 뒤에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임명이 됐나 그때도 좀 사실 의문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파이자와 계약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계약서가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갑질 계약서, 심지어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와도 면책된다, 파이자는 면책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한번 감사원에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감사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백신 도입이 지연됐던 이유로 백신 개발 과정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백신 도입이 좀 늦어지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던 게 아니냐는 의견은 존재하지 반대로 백신을 늦게 조금 다른 나라 최초에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건강 그런 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당시 상황을 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샘플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최초로 맞힐 거냐 그게 주로 쟁점이 됐었고 무엇보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메신저 리브엑산이란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기술이 약품 업체들은 빠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니까 예. 개발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거예요. 그럼 개발 기간 단축은 뭐하냐? 안전이 그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나플라식스라고 어떤 예. 특정 물질에 의해서 과다 반응을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국민들에게 다수 나타난다. 아니면 특별 성별, 아니면 고연령층, 아니면 아동, 어떤 계층에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무작정적으로 백신을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표적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정권에 대해서 표적 감사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선전포고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는 회계 감사 위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예. 감사원법 20조에 보면은 감사원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세 가지인데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 두 번째 회계를 상시 감사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기관 및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감사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직무감찰은 무엇인가? 직무감찰이 안 된 경우는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예. 두 번째는 총리가 국가기밀을 소명한다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소명하지 않는 이상 예. 감사원은 다 그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원 표적 감사다 아니면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표적감사 주제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 측에서는 관련자 책임 추궁이 아니다. 문제점을 살피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책임을 묻는 저는 이런 악순환 고리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공무원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뭐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확보한다거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애썼는데 그걸 정권이 바뀐다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 전 무리가 있다. 특히 뭐 감사업법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업법 20조에면은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회계검사 말씀하신 이제 그 직무검찰 두 가지로 있어요. 이거 예. 회계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뭐 세입세출 결산을 보는 거고 네. 말씀하신 직무검찰이 문제가 될 텐데 직무검찰도 행정부라든가 공무원이 그럼 법령을 위반했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 모더나 백신 어떤 백신 수입 자체가 법령을 위반해서 수입을 한 거냐, 그런 계약을 맺은 거냐, 그 절차상의 문제를 봐야지 이 공무원 자체, 열심히 일한 공무원 자체에 대해서 정권에 수응해서 일을 했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저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반을 위반한 감사원의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 네.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